皆さん、こんにちは。안녕하세요. 今日もこのポッドキャストにお立ち寄り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韓羽入トレンドチェックは、日本もしくは韓国にまつわる話題や出来事をチェックして、私、日本人の千秋と韓国人のビョンホンさんが2カ国語でゆるく会話をするポッドキャストとなっています。네, 잘 부탁합니다. はい、今日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早速テーマの方に行こうか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最近あった、日韓首脳会談について、ちょっと話してみた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ここのところ、ちょっとやっぱり政治の動きがいろいろとあるので、政治の話題に、少し偏り気味にはな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このポッドキャストで取り上げるテーマが偏り気味にはな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はい。で、ペルーで行われた、APEC の首脳会談で、韓国の大統領の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と、2度目の、会談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そのことについて触れてみたいと思います。またちょっと APEC つながりの話題にはなるんですけれども、今、石破総理が外交デビューをした中で、ちょっとマナー的なところが、日本の SNS で結構叩かれているので、そのことについても、少し話してみれば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음, はい。で、まず、日韓首脳会談の方なんですが、私が認識しているのは、日韓首脳会談と、日米韓首脳会談両方あったというふうに、認識をしています。で、日米韓の方はちょっと安全保障を中心としたお話だったとのことで、日韓首脳会談の方の話をさせてもらうと、予定時間より大幅に超過したそうで、20分予定してたところが50分だから1時間近くなったそうで、つまりは盛り上がっ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ここのなんですかね、日韓首脳会談について、韓国の方でどういうふうに見られてるのかな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気になったりはするんですけれども、ニュースなどにはなってましたか？ 네, 기사로 이제 이것저것 저도 읽었는데 뭐 제가 당장 지금 한국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한국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그런데 이런 이번에는 에이펙이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과 일본만이 만난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나라의 그 에이펙이니까 역시 아시안하고 퍼시픽 저기 태평양 쪽에 관련된 그 대통령들이 다 만난 거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페루가 의장국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다대다 외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그렇게까지 크게 막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うん。당장 이제 1대1로 뭐, 막 서울에서 만나든지 도쿄에서 만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대1로 만났을 때는 역시 그걸 위해서 수많은 실무진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물밑 작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큼직큼직한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뭐 공동선언이라든지, 뭐 투자를 うん。 하겠습니다라든지. 근데 아무래도 이런 다대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한국과 일본은 뭐 굉장히 가깝고 뭐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에 뭐 좀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이번 의장국인 페루와의 관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긴 사실이죠.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런 한국과 일본 위안을 위해서 실무진들이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한 만났다. 그리고 그 만나서 뭔가 큰 이야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지난번에 아세안이었나요? 거기서도 이제 한번 두 정상이 만났고 또 한 달 뒤에 다시 만났고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 머리 반원을 보니까 뭐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저기 이시바 총리랑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 네 이시바 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네 다시 한번 좋은 자리를 가졌다. 네. 이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본 쪽은 어떤가요? でも確かに、りょうさんおっしゃる通り、メインは違うところにあったから、ありましたし、確かにその APEC の、加盟国の人たちが集まっているので、会いやすい環境というか、ついでにちょっとお話ししましょうみたいな日程はもちろん取りやす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その中でももちろん会った国と会えなかった国があると思うので、わざわざこのね、時間を持ったっていうことは、意味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私は思ってはいるんですけど、
そうですね。石破さん、日本のリアクションがどうだっていうよりかは、石破さん自身が、すごくなんか意味があったみたいな感じの、ニュアンスなんですけど、っていうのは、来年、その、日本の、いや日韓の国交正常化が、60年の、年ということで、そこで、そう控えているから、もっと改善していきたい。もっと良くしていきたい。みたいなところが、やっぱりあるみたいです。なので、会う頻度、もちろん距離的に近いから、会う頻度も上げていきたいし、でも電話もしたいし、こういうね、話し合いの場を、これからたくさん設けていきたいです、みたいな感じで、ちょっと、多分石破さんは結構、前向きな感じがして、で、逆にちょっと心配なのが、今回自民党がすごく議席を落として、ちょっと今日本が不安定な政治状況ではあるんですけど、相手にされているかな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気にはなりました。石破さん自身が、なんですかね、日本のトップとしてあまり相手にされて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ちょっと私は懸念もしていて、うん。なので、ユンさんも正直そんなに支持率高いわけじゃないですけど、なんか今後、日本とこういうことやっていきたいみたいな、ユンさんから前向きな感じが出てるのかな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気になったところではありました。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해요. 전에도 한번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대부분 한국 대통령들이, 대부분이 아니죠. 지금까지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자기가 취임을 했던지, 아니면 취임을 하고 나서 그 중간에 한번 이게 국회의원이 바뀐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은 4년 선거고 うん。대통령은 5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여대 야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당에 더 의석이 많은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취임할 때도 그렇고, 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한번 바뀌었죠. 그때도 그렇고, 다 지금 여소야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전국이 불안정한 건 사실이죠.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어쨌든 야당이 다수기 때문에,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한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지지율은 뭐,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20%였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뭐 다른 나라에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아이덴이 사레나이 뭐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돌아가진 않죠 외교라는 게 근데 어쨌든 간에 상대방은 뭐 그 나라의 대표로인 거고 정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국내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디 가서 무시받는 나라도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そうですよね。対アメリカ、なんでこの石破さんが相手にされ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ちょっと懸念が出たっていうのは、対韓国に対しては確かにそこまであれですけど、対アメリカに関して、本当はこのペルーの日程の中で、日程の中で帰りとか、行きかなどこかでトランプ次期大統領と、会談をしたかったそうなんですけど、いろいろと都合がつかなくて、実現できなかったんですよね。で、実際電話会談、トランプさんが就任じゃないや、大統領選で勝った時の電話会談も、5分で終わっていて、もしかすると、その石破さんが短命政治、短命になるんじゃないか。だからもうすぐ次変わっちゃう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思われて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ところで、そういう話がちょっと出てたりもするんです。で、安倍さんと仲良かったとされてますけど、トランプさんに関して言うと。で、その安倍さんと仲良かった麻生さんとは、今年の1月だか2月に会ってるんですよ、トランプさんが。もしかしたら次大統領になるかもしれないからっていうことで、会いに行ってたらしくて、麻生さんが。そういう時間は持てるけど、石破さんとは会おうとしない感じを見ると、ちょっと相手にされないのかなっていう懸念も今出てたりして、はい。それで、ちょっと韓国もそういうふうにもしかして思われている部分があったりするのかなっていう意味でのちょっと質問でございました。今多分どちらかというと、北朝鮮問題が結構
韓国も、かなり注視し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多分そこに関しての話が多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ロシア、北朝鮮の、関係、安全の部分が多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個人的には思ってます。どうですかね。北朝鮮のところは多分韓国かなり、あれ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아, 네. 저도 기사 같은 거 읽어보니까, 이거 어젠가요? 며칠 전에 이제 이시바 총리가 그, 대북 메시지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관련해서 납치 문제가 아무래도, 음, 네, 가장 큰 이슈다 보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고, 그리고 뭐, 몇 명은 죽었고, 또 몇 명, 그 일본에서 주장하는 납치인 8명이었나요?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뭐 입국한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맞서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고 빨리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김정은 비서하고 만나고 싶다. 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좀 내비쳤던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전에도 팟캐스트에서 살짝 달았습니다만, 음, 이제 한국을 완전히 적대적인 하나의 국가로 규정을 하고, 지금 대남에 대해서 계속 뭐, 치아키 씨는 아시겠지만, 우물풍선이라고 해서, 네, 음, 풍선을 지금 계속 띄우고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가 담긴 그런 것들을. 어, 그래서 좀, 남북 관계도 지금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결될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そうですね。北朝鮮も確かに拉致問題もそうですし、韓国と北朝鮮も、オムプンソンって言われて、汚物風船。日本でもニュースになりましたね。汚物風船と、あと、韓国と北朝鮮の境にある、なんか道を爆破したみたいなニュースもあっあ、たりしましたよね。9うん。月頃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だからちょっとやっぱり韓国というか北朝鮮がかなり敵視してるような印象を受けるんですけど、ニュースだけを見ると。ただ実際にちょっとこれ話それますけど、汚物風船が、すごい話題になった時に、私ちょっと韓国に実は行ってたんですけど、旅行で。でも、現地の友達たちは、なんかそんなに気にしてなくて、なんか、あ、アムロとは逃げようみたいな感じだったので、ちょっとメディアと、実際にやっぱり現地のね、温度差はもちろんあるのかなと、思いましたけど。はい。アムトゥン、そうですね。今、北朝鮮問題というところで、多分日米韓が、あの、そうですね。一丸となっているような印象を受けてます。で、中国も結構今動きが活発化しているような感じがしますしね。ちょっと日本はかなりちょっと中国今危険だっていう、治安的に危険だっていう感じになっていますが、はい、そんな感じですね。で、途中でちょっと、日韓の国交正常化の話が出たので、軽くその概要だけお伝えをさせてもらうと、65年に、基本関係の条約が、結ばれて、国交が正常化したっていう、そんな形になります。で、国交正常化の当時は、1年間で、1万人、両国間でこういう行き来があったみたいなんですけど、1年間で1万人。ただ、だったんですけど、50周年の時の2015年のを見ると、1日で1万人っていう行き来になっているので、もうすごくやっぱりこの50年、60年で、日韓の仲がね、交流がすごく進んでるんだなという、印象を受けました。もちろんこのポッドキャストでも、取り上げてますけど、エンタメの部分は特に K-POP、ドラマとか、あと、美容とか、ファッションっていう部分では、本当にその政治とかもうそういうの関係なく、交流している印象ももちろんありますし、はい。で、なんか50周年の時に、これ日本側だけでやってるの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外務省の方で日韓の心温まるエピソードみたいなのをなんか募集してて、なんかそういう、なんですかね、マガジンみたいなのも発行してたので、興味ある方は外務省のページに入ってみて、はい、ぜひ確認をしてみてください。
오, 그런 게 있었군요. はい。읽어보셨어요?千秋씨는? 軽く、読んでみました。っていうのは、ポッドキャストが始まる10分ぐらい前にそれに気がついて、それを探し出せて、外務省のページをで、ああ、こんなのあるんだってガーって読んでただけだったので、ちょっと急ぎ足だったんですけど。は뭐い。혹시 좀 기억나는 거 있나요? 하나 정도 알려주시면 참 うわ、좋을 것 本 같은데. 当にね、すいません。本当に足だったんですけ괜찮습니다. ど、괜찮습니다. 그러면은. 大丈夫ですか？ 네. 뭐, 높은 확률로 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수연 씨였나요? 저기, あ、시노쿠보에서, 中国のね。네, 거기서 이제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이제, うんうんう네, ん。사망했죠. 그리고 또 한 명 일본인도 이제 같이 들어가서 선로에 뛰어들어서, 네, 그 사건이 뭐 지금도 계속 미디어로 나오고 있고, 뭐 영화로 나오고도 있고, 뭐 이래서 아마 그거 있었을 것 같고, 찾아보면 많겠죠. うん。네, 뭐 50년, 60년 역사 중에서 뭐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근데 보통 그런 건 잘 안 다루죠. 네, 그냥 안 좋은 얘기만, 자극적인 것만 다루다 보니까, 네, 좀 그럴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이 60주년이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네, 의미를 가진 행사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에서. 그리고, 65년에 뭐, 한일 국교 정상화, 네, 한일 합의 회담을 통해서 이제 예, 뭐, 정상화가 됐는데, 그전까지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뭐, 안 했죠, 제대로. 뭐, 단교 같은 느낌으로, 뭐,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왔다 갔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대로 국교가 성립이 된 게 65년이다. 음. 뭐, 당시에 하루에 10,000명, 아니, 1년에 10,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왜냐면 한국에서 나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가난하기도 했고, 그리고, 80년대까지일까요? 나가려면 한국 사람은 외국에 나가는 게 여행 가는 게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군사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80년대 되면 이제 한국도 경제적으로 꽤 많이 올라가서 가려면 갈 수도 있었는데, 쉽지 않았다. 네. 60년대는 오죽하겠어요. 그것도 뭐 한국 못 사는 나라였죠. 그때 막 당시만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10,000명, 1년 10,000명이라는 건 뭐, 네. 그게 이상한 숫자는 아니고. 대부분 う 아마 ん。일본에서 오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이런 자주 만나고 싶다. 즉, 이런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싶다.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셔틀 외교의 복원은 이 전임 총리죠. 네, 기시다 총리랑 자주 만나면서 되게 의미를 가진 게 아닌가 싶은데, 저도 이번에 기사 읽어보니까 2011년 때인가요? 네. 처음 시작된 게 2004년, 네, 노무현 대통령 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인가요? 노무현 전인가요? 네. 노무현 대통령 맞겠네요. 그때 이제 일본 총리한테 건의를 해서 2004년에 이제 처음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서로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좀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이 됐는데 2011년에 이명만 대통령 때 그게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명만 대통령 때 좀 말이 많았죠. 아무래도 좀 국내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이제 독도를 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일본이 크게 항의를 하고 이래서 이제 또 한일 관계가 한번 이제 출렁인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이후로 이제 셔틀 외교가 중단이 됐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또 다시 또 시작이 됐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좋은 거죠. 네, 정기적으로 뭐 한일 관계가 지금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반드시 1년에 두 번은 만난다. 정상에 만나서 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다. 뭐 개인적으로도 친해질 수 있는 거고, 뭐 그리고 사적으로 친해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나라의 두 대표 정상으로서 만나서 뭐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 되게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흐름이었는데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 다루지 싶습니다만 또 이제 사도 강산 추도식 문제로 지금 또 한번 약간 출렁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일본 측에서 그 사도 강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조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이건 근데 전에 얘기했던 군함도와 지금 똑같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아마 약간 네 지금 균열이 보이고 있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금 시간이 지나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도 그래서 그 사이에 자료를 좀 찾아보고 네,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자주 만나고 아마 좀 두 정상이 사이가 나쁘지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시바 총리가 언제까지 계속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년 여름쯤에 한번 예산안 통과시키고 약간 뭐 이렇게 되지 않냐라는 그 예상도 있어서 어,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의 두 정상의 사이는 그렇게 na쁜 것 같지 않다. 네, 제 말이 좀 길어져서.うん。ね、そう、シャトル外交はそうなんですよね。一回、岸田さんの時に復活した。まあコロナもありましたし、もちろん行き来が難しかったことは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まあかなりね、まあ、日韓関係は冷え込んだので、18年後半、19年ぐらいから冷え込んだので、まあそのシャトル外交がまた再開されて、で、まあ、今後石破さんも、まあ、定期的に会いたいっていうことで、まあ、すごく、まあ、良いことじゃないかなと私も思いますし、ただ今、ビョンホンさんがおっしゃってたみたいに、まあ、ちょっと来週のポッドキャストでおそらく、お話しする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まあ、佐渡の鉱山の、世界遺産の登録に関する話で、まあ、ちょっと日韓で少し、あの、まあ、いざこざというか、があるので、まあ、ちょっとそのことに関して、まあ、お話を、まあ、して、まあ、ここでどういうふうに溝がね、深まっちゃうかっていうのは、わからないですけど、まあ、LINE の時も、令和 LINE 問題の時も、まあ、なんだかんだ、一回すごく悪化するんじゃないかって言って、まあ、結局落ち着いたところもあって、まあ、ちょっとどちらかが妥協したっていう結果にはなってしまう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佐渡の鉱山に関してもなっちゃう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うん。まあ、すごく悪化するかっていうと、なんかそんな感じはしないんですけど、どちらかというと、トップ同士は仲良くなってて、国民がずっと反発してるみたいな絵に見えちゃうんですけどね、私は。見えちゃいますけど。うん。なので、でもまあ、そうですね。なんか、ユンさんがどちらかというと、やっぱすごく親日な感じがするっていう感じがします、私は。うん。はい。なので、まあ、この関係性が、まあトップ同士が仲いいことは、まあ、すごく悪いことではないので、この感じがね、続くといいなと私も思っております。他になんか首脳会談に関してお話ししたいこととか、まあ、日韓に関してお話ししたいこととかありますか？음, 네,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うん。앞으로도 이제 두 정상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네, 뭐 제가 더 얘기하면 아마 윤 대통령한테 좀 비판적인 걸 얘기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네, 다음 아무 지금 다음 뭐 말씀하신 게 하고 싶으신 게 있잖아요. 넘어가죠. 시간이. 네. ユンさん、ユンさん支持率ちょっとどうにか回復できないもんなんですかね。まあちょっと石破さんのことも何も言えないけど、うん。아니에요. 이시바 총리는 지금 지지율 높아요.え、윤 대통령한테 비교할 게 아니에요. まあまあまあ、それはその20%のね、まあ今40が50ぐらいまで復活してるからあれなんですけど、저기 뭐야 아니 저기 뭐 저도 이제 아마 이시바 총리 얘기할 때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좀 NHK에서 지난주에 그 지지율 보니까 전에 기시다 총리에 비교하면 뭐 두 배 가까이 높으니까 네 어쨌든 뭐 훨씬 괜찮은 상황이죠 지지율만 본다면 네 まあまあまあ。말씀하시죠 네. まあまあまあとか言って。はい。じゃあちょっと、冒頭のテーマの、紹介の時にもちらっとね、お話ししたと思うんですけど、ちょっと APEC での外交デビューつながりで、まあ、ちょっと、石破さんが今ちょっと非常に SNS で、まあ、叩かれている、日本の国内で叩かれていますということで、まあ、このことにもちょっと触れたいなと思うんですけど、大きく3つあって叩かれていることが、まずは APEC 首脳の集合写真に間に合わなかった。はい、間に合いませんでした。で、あとは、マナー。二つ目がマナーですね。黙々と座ってスマホいじってるとか、握手するときに席立たない講演中に腕組んでつまらなさそうにしてるって、このマナー。で、あと最後が、ブラジルのビーチショットを、X に投稿したところ、まあ、観光気分がよと批判が殺到しましたと。はい。この3点が今大きくちょっとね、取り上げられてはいるんですけど、なんかビョンホンさんご存知のニュースあったりしましたか？ 저는 세 번째는 처음 들었고
그 사진을 찍은 거는 처음 들었고, 앞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네, 알고 있었습니다. 集合写真と、マナーに関して。なんか思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その、外国人としてとか、日本人ではないじゃないですか、ビョンさんが。その立場で何か、思ったこととかってありますか？ 조금, 뭐, 이상하긴 했죠. 뭔가 어디 안 좋나? 싶기도 하고, 어, 왜 그랬지 싶기도 하고, 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음, あ、石破さんに対して。네네. 石破さんに対してか。 어, 왜 그러지?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 정도일까요? 뭐, 뭔가 문제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왜, 왜 그랬을까? 集合写真じゃなくてマナーの方ですか？ 네, 네, 매너. マナーの方。제가 이제 저는 기사를 읽은 건 아니고, 한국 어떤, 모 커뮤니티에서 이시바 총리가 이번에 에이펙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NHK의 기사를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소개를 한 느낌의 글이었어요.おー。 NHK 뉴스. 네, 그거 보니까 근데 너무 좀 재밌더라고요. 웃겼어요, 그냥. 아니, 왜 저러지? 약간 이런 느낌. 음흠. 그 매너 쪽의 측면에서는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면 그 악수하고. 보통은 이제 새로 총리가 됐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제 인사를 건네러 가는 게 관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좀 앉아서 인사를 받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어, 말씀하신 대로 공연 보는데도 다른 대통령들은 막 박수 치고, 좀 즐기려는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이시바 총리는 특히 그런 것도 안 보이고, 음. 이 매너 쪽은 그렇고요. 첫 번째였던 어떤 그 사진을 못 찍었다. 그거는 근데 조금, 근데 그냥 이시바 총리가 찍고 싶지 않아서 안 찍은 건 아니잖아요. 못 찍은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 이유도 이제 보니까 페루에서 제가 좀 정확하게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일본 개 대통령이었나요? 네. 거기 가가지고 이제 헌화하고, 그것 때문에, 어,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제대로 때를 못 맞춰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어쩔 수가 없지 않나? 이거는 조금 정상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 매너에 관련해서는 조금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なるほど、なるほど。しかも、私個人のあれですけど、韓国の方がこういう立ち振る舞いとかマナー、礼儀って、厳しいイメージがあるんですよね。その目上の方に対してとか、例えば握手するときも、日本も政治家は両手が多いですけど、韓国必ず片手添えて目上の人にやるとか、なんかそういう所作っていうところに結構韓国も厳しいイメージがあるので、あの、ビョンさんの考えがどっちかな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気になったんですよね。その、石破さんがちょっとありえ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タイプか、それとも日本人が厳しすぎる、ちょっとなんかマナーにうるさ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とどっちかかなってちょっと思ってたんですよ。で、私は、あの握手するときに席立たないもそうですし、自分が就任したから自分から行くべきでしょっていう、タイプではあるんですけど、あの、ま、なんですかね、日本でこの話が日本の恥っていうトレンドワードができちゃうぐらい、エクセントできちゃうぐらい、叩かれてるんですけど、なんかここまで叩くことかなって思ったりもするんですよね。まあ、もちろんちょっと礼儀としてはないけど、日本の恥って言っちゃうぐらい叩くことなのかなって思ったりもしてる部分があったので、ビョンホンさんどっちなのかなってちょっと気になってはい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石破さんに関して少し違うんじゃないって思ったってことですよね。병원さんも。 네,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비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うん。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도, 완전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에 아세안 그게 있었으니까, 완전 처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일단 그러면 끝난 건 끝난 거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비슷한 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うん。 일본 분들 NHK 뉴스 보니까 인터뷰, 를 많이 했던데, 젊은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수치라든지, 아,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많았고, 이제 또 연령대에 따라서 한 60, 70대 분들은 그래도 좀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뭐, 저기, 그래도, 뭐, 세 네, 이제 뭐, 대표가 됐으니까, 총리가 됐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인터뷰가 많아서, 저도 사실 그쪽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지속되는 문제인 거죠. 그거는 이제 피드백이 안 들어온다는 거니까. 하지만 또 다음 이제 그런 비슷한 현장에 갔을 때, 뭐 정상적으로, 뭐 긴장 좀 풀고, 이제는 뭐 처음이 아니니까, 취임한 지 시간 좀 됐고, 그래서 좀 이렇게 훨씬 더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문제 없지 않느냐.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すごい、余談なんですけど、多分私、その NHK の同じインタビュー見てて、皆さんと同じインタビュー見てて、で、確かに60代、70代の方は、緊張してて、しょうがなかったんじゃないみたいな。みんなで選んだから、応援温かく見守りましょうよ、みたいなこと言ってたんですけど、そのコメントで、俺ら選んでねえよとかいうコメントがあって、日本は、そう、直接、選べないので、国民が。하긴. 選んでねえよとか言ってなんか、あって、それでも笑っちゃったんですけど、まあこれはすごい余談なんですけど、そう。だから、ちょっと私も叩きすぎかなっていう感じはして、まあ、やっぱり人なので、もちろん緊張だったりとか性格とかもあると思いますし、ある程度仕方ないところもある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なんかでもそれって、慣れから出るじゃないですか。なんか、人と会うときはちょっと立って挨拶しようとか、自分から行かなきゃとかっていうのは、今までのこの経験とかから、動きというか、意識から来るものだと思うので、なんか叩きすぎとは思うものの、ビョンさんおっしゃる通り、次どういうふうに生かすか、この国民からの批判をどういうふうに生かしていくかっていうのは、見どころだなと思っています。で、多分このマナー違反があったところに、で、石破さんはこのことを知らなくて、で、ブラジルのビーチショットを最後に X で、上げたところ、観光気分かよって批判をされてしまうっていう、この、すごくかわいそうな、これはちょっとさすがに批判しすぎって思うんですけど、だって上げて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そう。で、なんかご自身が例えばなんかビール持ってなんか撮ってたらちょっとなんかって思っちゃうけど、その写真、海の写真だけだったんですよ。夕暮れかなの写真だけだったんですけど、それ X に上げて叩かれちゃってちょっとかわいそう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まあ日本ではちょいちょいこういうなんか外国での、なんですか、視察とかが少し炎上するケースがあって、パリに視察行った時にエッフェル塔のポーズして撮った議員が、叩かれるとか、ことがあったりもしたんですけど、韓国はこういうことあったりしますか？なんか海外視察で、なんか SNS に投稿して国民にバッシングを受けるみたいな。뭐 정확히 똑같은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순방이라고요. 잘 얘기를 하는데, 順番。 네, 해외 순방.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해요. 윤 대통령이 나갈 때도 이야기가 많았고요. 뭐 굳이 이거 필요해? 뭐 이런 느낌으로. 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 대통령이 나가는 거야. 뭐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밑에 있는 네, 뭐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들이 뭐 자주 나가요, 해외를. 뭘 그렇게 외국에 그렇게 볼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선진 뭐 어쩌고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나가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다 그냥 놀러 가는 거거든요. 그거 다 세금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은 한국도 분명히 있고 그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딱히 뭐 보는 거 보고서 같은 거 보면 진짜 개판이거든요. 가서 뭐 본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어디 갔다 뭐 사진 찍고 근데 그걸 SNS에 올려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必要性ね。その海外視察の必要性。韓国ではスンバンというらしいんですけど、はい、その必要性について韓国ではちょっと見直してほしいみたいな気持ちは国民の中であるみたいですね。はい。まあ、ちょっと日韓の話と、ちょっと石破さんの話としましたけど、日本は来年ちょっと参議院選挙も控えているので、まあ、ちょっとここのイメージダウンが、ちょっとなんか支持率につながりそうな感じもあるので、まあ、ちょっと来年がね、楽しみだなと個人的には思ったりしています。음, はい。まあ、日韓の中はね、今後ずっと仲良くなる感じはしますけど、はい。 네. 그래서 저 이번 비판 보면서 이제 이게 또
다음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NH 조사가,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율이 40%예요. 음, 이거는 뭐 낮은 건 아니라고 보고, 지지한다가 41%, 지지하지 않는다가 37%인데, 근데 그 기시다 총리의 마지막이 지지한다가 20%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60%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낮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직까지는 국가를 이끌어 나갈 원동력은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일지는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겠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시바 총리도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본 트렌드 체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이슈를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